여섯 번째, 프로가 되기 위해서도 공부해야만 합니다. 공부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는요, 학생들이 해야만 하는 공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공부도 당연히 포함해야겠죠. 사실은 그 이외의 공부를 더 이제 해야만 하는데요. 학교 생활을 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도 정작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완전히 공부를 손 놓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또 공부해야 하느냐고 항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공부는 학교 생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과서밖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인생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내 마음을 헤아리고 가족의 마음을 헤아리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여러분 돈을 버는 방법에서부터 이런 다양한 실생활에서부터 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이런 방법까지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이 진정한 공부가 되겠지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좋은 공부법이 독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집콕 생활하면서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책 한 페이지 안 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책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 2, 30분만 읽어도 일주일에 한 권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러면 1년에 큰 힘 들이지 않고도 50권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1년이 52주잖아요. 그죠? 2주는 진다라고 생각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세상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의식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영상인데요.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온라인으로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블로그도 좋고 유튜브도 좋고 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자극적이고 알고리즘에 떠오르는 즉흥적인 것들만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야 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학습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배운 깨달음을 글로 써야만 합니다. 당연히 그런 생각을 자신의 일과 삶에 적용해서 나에게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배운 것들을 수정 보완해 나가야만이 진정한 학습이 완성된다 볼 수 있겠죠. 자, 일곱 번째, 잘 놀아야 합니다. 누구도 기계처럼 일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체입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만 합니다.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때 여러분이 게임을 하거나 뭐 TV를 봐도 좋습니다. 영화를 봐도 좋고 낮잠을 즐겨도 좋고 요리도 좋고요. 친구들과 전화나 온라인 생활을 하는 것도 좋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즐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쉬지 않고는 장시간을 견뎌내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도끼에 날을 갈듯 적절한 휴식을 취해줘야만 에너지가 충전되고 장기간의 레이스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달콤함에만 취해서 하루 종일 노는 것만으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말에 하루 정도는 몰라도요. 하루 두세 시간 이상 노는데 시간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율곡 이 선생님도요. 인생을 망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휴식은 보약이 되지만 지나친 휴식은 독약이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마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비대면 상황으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장점도 있죠. 하지만 그 반면에 내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날릴 상황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곤란에 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 마음이 안 들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부정적 마음을 다스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멍 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죄송하게도 단순하게 멍 때리는 것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믿기지 않는다고요? 그럼 1년 정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망쳤다고 나중에 저를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 후기는 보내주세요. 정말 단 5분이라도요. 집중해서 내면에 빠져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멍 때리는 것보다 100배는 좋습니다. 명상 방법이야 워낙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저는 별도로 깊이 있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 5분도 멈춰있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외향적인 사람일수록 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사람들 경우에는 저는 스트레칭 명상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하면서 명상을 하는 건데요. 움직이면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면서 가능한 움직이더라도 이때 이제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때로 이렇게 볼 때 하늘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멀리 이렇게 보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명상 스트레칭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하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몸과 마음과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명상 스트레칭을 아침에 저는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보통 이렇게 2번을 하는데요. 강의를 하루 종일 하거나 상담을 오랫동안 하면 힘드니까 중간에 한 번씩 더 하기도 합니다. 한 번 할 때 대략 한 10분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거의 100번 정도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지러운 마음이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스려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입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입니다. 수면 시간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저는 너무 적게 자는 것도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다라고 봅니다. 통상 전문가들은 적절한 수면 시간을 6시간에서 8시간, 8시간으로 기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10시간까지 자시는 분이 있는데 안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너댓 시간으로 수면 시간을 줄여야 할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에 몰입해야만 할 때가 그럴 때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적절한 수면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는데요. 잘 때는 수면에 깊숙하게 빠져들기 위해서 최대한 암막 커튼이라든지 캄캄하고 조용한 상황을 만들면 좋은데요. 혹시나 낮에 낮잠을 잔다라면 수면 안 돼 이런 걸 하는 게 좋겠죠. 낮잠을 잘 때도 여러분 깊이 자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30분 미만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수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잠이 안 온다고 술이나 약물에 의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아주 안 좋습니다. 몸이 적절하게 피로한 상태에서 잠이 이제 쉽게 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운동을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항상 늦게 자던 사람이 일찍 잠들려면 잠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거나 PC에 앉아 있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그냥 침대에서 계속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멍 때리는 거죠. 그러다 물론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평소처럼 이제 늦게 잠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일어나는 시간만큼은 일찍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렵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첫 번째로 다시 가는 구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일주일 동안 어렵더라도 일찍 일어나기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납니다. 밤이 되면 피곤해집니다. 저절로 일찍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과정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나는 저녁형 인간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 물론 저녁형 인간으로 사시더라도 자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수면 습관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도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인생을 이 생망이라고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하루를 바르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운명조차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습니까? 사이비 종교 교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슬기로운 집콕생활 방법을 제가 9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기억 나시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신다고요? 벌써 다 까먹으셨군요.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차근하게 보시길 권합니다. 일단 다음과 같이 제가 쫙 말씀드렸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슬기로운 집콕생활 9가지 방법. 첫째, 기상시간을 규칙적으로 여러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 네 번째, 하루 일과를 계획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여섯 번째, 학습하기. 일곱 번째, 휴식 취하기. 여덟 번째, 마음 공부하기. 아홉 번째, 건강한 수면 습관 가지기.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막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제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랍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집콕 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